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구 전공역사팀의 김태규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요. 바로 그저께 시험을 치렀었죠. 어,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역사 과목 A형과 B형 어, 해설하고요. 그다음에 답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전체적인 점수 분포가 어떠냐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직전 연도 그러니까 2020학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상승폭은 뭐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3에서 5점 선에서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주신 메일요. 어, 통수를 제가 이렇게 세봤거든요. 몇 분 정도 답안지 복귀 메일을 보내셨는지 99분 보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보내신 건 제가 못 세봤고요. 99분 보내셨는데 아침에 지금 구형모쌤하고 일찍 와서 둘이 교차 검토해보고 채점도 해보고 했었어요. 물론 99명을 다 하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서 어, 조심스럽지만 구형모쌤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50점 초반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50점 초반은 전국을 단위로 한 점수이기 때문에요. 기본 편차는 2019학년도나 18학년도 점수를 보시고요. 지역별 편차요. 뭐 많은 데는 8점까지도 지역별 편차가 났었었죠. 그러니까 지역별 편차에 따라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8점 내지는 뭐 아주 심하게 되면 10점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50점 초반 정도 잡는다라고 치면 점수가 낮은 쪽에서는 40점 중반대에서도 그 다음에 또 점수가 높은 데서는 오히려 좀 그보다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50점 초중반 정도로까지도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는요. 대략적으로는 그럴 것 같고요. 이제 교육학 점수를 여러분이 몇 점 정도 맞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년 정도 평균 수치 정도 잡게 된다라면 뭐 한 16, 17 뭐 이 정도 잡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15점 이상 정도 이렇게 잡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점수 합산해 보시면 아시겠죠. 60 후반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 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예측이고요. 정확한 수치나 통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나 구용모 쌤 말을 100% 신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고 2차 준비를 좀 해야 될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전공 점수만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40 중반 넘어가면 하셔야 되지 않을까. 40점 중반 정도 넘어가면 조금의 가능성이나 확률이라도 있다라고 치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투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정도 선까지인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몇몇 가지들은 나중에 이제 구육모쌤이 또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뭐 시험 직후에 이렇게 여러분께 문의를 전화를 받거나 메일로 받거나 이런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확실히 작년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2020학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했던 느낌이 듭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쉬웠다라든가 또 몇몇 사이트들에서 학생들 모임 있는 커뮤니티나 카페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점수가 터무니없게 높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아주 투박하게 채점을 본인들이 매신 거고 유하게 매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70이다, 뭐 70 중반이다 이런 건 조금 오버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가 제시해드린 답안을 보시면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보다 조금 더 오히려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들 점수를 한번 매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역사교육과 서양사 또 뭐 동양사 한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정 답안의 범위는 저희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12월 12일인데요. 채점이 끝나거든요. 그 무렵이. 그러니까 채점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지금 29일부터 들어가게 될 것이고 12일까지 이렇게 채점을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시게 될 텐데요. 그 나오게 된 뒤에 어쨌든 수소문을 해서 정확한 인정 답안
채점 기준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전까지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무렵은 절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짜게 보수적으로 채점을 맬 것을 권해드립니다. 뭐 키워드 중심으로 키워드가 빠져 있게 된다라면 과감하게 점수를 깎는 형태로요. 그래서 점수를 깎았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점수를 후하게 주셨다가 나중에 깎이게 되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늘 채점 매실 때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짜게 이렇게 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A형입니다. 1번인데요.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괄호 안에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억 안에 들어가야 될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제가 시험 문제 볼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반드시 키워드니까 또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용어니까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었죠. 네, 아시다시피 기억은 지역이고요. 니은이 동아시아사 학습의 의입니다. 의. 동아시아 학습의 의요.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은 지역 3개까지는 맞다고 해줄 것 같고요. 동아시아 학습의 목적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만 그건 제 생각이고 채점 기준이 그와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정답 기억, 지역, 니은, 동아시아사 학습의 의 이것이 정답입니다. 출전은 18년 개정교육과정 동아시아사 1번 성격, 그 다음에 2번 내용 부분에 성취 기준 해설 부분을 보시면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표현들이요. 대부분 점수를 어떻게 맞으셨냐면 빵점 맞으신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 빵점 맞으신 분들은 문화권이라고 답을 쓰신 분들도 많았고 상호 교류나 관련성 이런 것들로 답을 쓰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또 아울러 나번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사 학습의 현재, 동아시아의 현재 문제 이렇게 쓰신 분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일부 분들은 1점씩 맞았습니다. 지역 이렇게요.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완벽하게 2개를 다 맞으셨던 분들은 저한테 보낸 메일 보내셨던 분들 가운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2개 지역과 동아시아 학습의 이 부분을 다 맞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위권을 기준으로 해서 1번 같은 경우는 1점 정도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해 보입니다. 그 다음 뒤에 4번을 보시면요. 4번 기원전 522년 그 다음에 기원전 492년 이렇게 연도가 잘 추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밑에 그 출전인 헤로도투스의 역사가 출전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2개만 가지고서도 문제를 풀어보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문에 너무 빠져 있으시다 보니까 지문에 등장한 이름들, 인명들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다. 예컨대 뭐 마르도니우스가 누군가, 오타네스가 누군가, 또 위에 나와 있는 캄비세스 2세가 누군가. 물론 뭐 수업 시간에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캄비세스 2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지나치게 인명을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연도 파악을 잘 못하셔가지고 찍지도 못하셨던 것 같아요. 나번에 492년만 정확히 보셨어도 페르시아 전쟁 쓰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거든. 또 그로부터 페르시아 전쟁의 당사자에 해당한다라는 해당 시기의 페르시아 제국의 역대 왕들 이름만 잘 생각을 해보셨어도 크게 어렵진 않았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리우스 1세고요. 나가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다리우스 1세 페르시아 전쟁. 이것도 정답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뭐 한 2개 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30% 정도? 그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리우스만 이렇게 맞추신 분도 있었고요. 그보다는 더 많았던 게 페르시아 전쟁 맞추셨던 분들이 더 많았었고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점은 뭐냐면 전투 명칭과 전쟁 명칭은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혹 몇몇 분들이 여기다가 마라톤 전투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마라톤 전투는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전쟁의 한 단면이죠. 그 자체가 전쟁 명칭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특정한 전쟁의 명칭이 있고 그 전쟁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몇 지역적인 전투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도요. 2가지를 명확히 구별한다. 전쟁 명칭을 쓰시오라든가 전투 명칭을 쓰시오라든가. 그죠? 우리 지금 여기 앞에는 지금 전쟁 명칭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B형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투 명칭을 쓰시오라고. 그러니까 플라시 전투라고 하지 거기다가 플라시 전쟁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년 전쟁으로서 인도 식민지를 둘러싼 영불간의 전쟁 이렇게 부르지 영불간의 전투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별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4번은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이 다리우스 1세 또는 뭐 다리우스 대왕. 다리우스라고만 쓰면 어떡하냐? 제 기준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수업 시간에도 제가 수차례 말했지만 몇 세라고 하는 부분들 대부분 몇 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1세가 많아요 실제로요. 암기하기 수월하고 시험 문제 낼 때도 큰 무리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지 않으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다리우스 1세 나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 다음 5번을 보시면 그쵸 중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 사례라고 그랬고 작성 방법에 대해 쓰시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봉오동 전투와 청산의 전투 100주년 기념 영상을 시청하고 소감문을 작성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류젠의 역사인식이 나와 있죠. 여러 번 했었죠. 이거 뭐 동일한 문제로 저하고 같이 모의고사 때도 풀어보기도 하셨던 문제였었고요. 아마 틀렸던 분들이 실제로 별로 없더라고요. 그 전전 비발 가운데서 전통, 뭐 전형 이런 걸 쓰신 분은 없었는데 간혹 비판이라고 답을 쓰신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답은 아시다시피 발생적이었고요. 발생적. 사례 2에 나타나는 의미는 과거의 의미는 현재를 위한 교훈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역사의식의 유형은 존재의식이고요. 이제 가장 많이 못 썼던 부분이 니은이에요. 내러티브죠. 내러티브. 그죠? 내러티브. 두 가지 의미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내러티브 구성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근데 거기다가 막 역사관이라고 많이 쓰셨어요. 역사관. 문맥의 의미만을 생각을 해본 채 생각을 한 나머지 실제로 요 원리를 생각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읽고 텍스트를 이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가 요구되고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핵심의 과정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 결과로 이제 창조적 쓰기를 하잖아요. 이 창조적 쓰기가 학습자들이 스스로 본인들만의 내러티브를 구성해 나가는 능력이고 교재 보시면 그것도 나와 있잖아요. 네? 최근에 미국 역사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연대계적 사고 맨 아래 부분에 여기 들어가 있잖아. 내러티브 구성 능력이라고요. 그렇죠? 쉽지 않았던 문제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5번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도 맨 밑에 내러티브는 못 썼어요. 내러티브 쓰신 분이 한 3분 정도 그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발생적이라거나 현재를 위한 교훈이라거나 이 정도는 써주셔야 될 것 같아. 네. 존재의식이나 내러티브 이런 것들은 좀 못 쓰시더라도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는 대략 한 2점 정도 돼 보입니다. 2점 정도요. 여기까지만 해도 많이들 뭐 유사 문제 많이들 풀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중세사 나온 문제는 뭐 막판에 마무리 특강할 때 풀어봤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 모의고사 문제나 영역별 문제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똑같죠. 중세사 문제로 들어가 있던 부분은요. 우리 다 같이 예상했듯이 중세사 전공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세사 문제를 무려 2문제나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다양한 일이라면 다양한 일일 수 있고요.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들었던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수월해서 실제로 점수를 대부분 3에서 4점씩을 맞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수업 들으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걸 다 맞지는 못했어요. 다 맞으셨던 분이라면 공부를 꽤나 하셨던 분이죠. 8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답이 프랑스 필립 4세 또 가스코뉴 공영 쟁탈에 필요한 전비를 염출하기 위해서 국내 성직자들에게 과세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결혼 보면 그대로 써 있으니까요. 결혼 220쪽부터 225쪽까지 그 다음에 강좌 123쪽부터 135쪽까지 보시면 동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공유회는 당연히 컨스탄츠 공유회가 되겠고요. 컨스탄츠 공유회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답안을 굉장히 길게 쓰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3명의 교황이 있게 되는 형세 속에서 교회의 대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다라고요. 키워드는 그런 것들만 쓰시면 돼. 개론에 그대로 쓰여 있는데 교회의 분열을 종식시킨다거나 위클리프나 후스와 같은 이단 문제를 종식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교회의 자체적인 성직자들의 개혁과 같은 교회 개혁을 도모한다거나 키워드는 그런 것들이에요. 교회의 분열 종식 또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이단 문제 종식 교회 개혁 도모
요런 단어만 들어가고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쓰시면 되는 거죠.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쓰셨었습니다. 뭐 3명의 교황이 있게 되는데 그 3명의 교황이 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든가 또 뭐 피사 공유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맞게 처리될 겁니다. 하지만 사족이에요, 사족. 크게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키워드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8번은 그래서 답이 그렇게요. 프랑스 필립 4세, 그 다음에 가스코뉴 공영 쟁탈에 필요한 전비를 유출하기 위해서 국내 성직자들에게 과세를 시도했다는 것, 그 다음 칸스탄츠 공유회, 그 다음 교회의 분열 종식, 위클리프나 후스와 같은 이단 문제 종식, 그 다음에 교회의 개혁 도모, 뭐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영이가 질문 하나 하셨는데요. 5번 문제에서 교훈으로서의 역사만 쓰면 점수 받기 어려울까요? 라고요. 괜찮습니다. 교훈으로서의 역사. 그러니까 교훈이란 단어가 키워드예요. 교훈이란 단어가. 현재가 키워드가 아니고요. 교훈이란 단어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 질문 들어왔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이렇게 카톡으로 남기세요. 제가 그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번의 내러티브 이외에는 다른 건 안 됩니다. 예, 다른 건 안 돼요. 최소한 답은 제가 역사 지식 같은 경우는 어떨까라고 싶습니다. 역사 지식 같은 경우는 교훈만 들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지원. 교환권 제어 이런 말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균이 잠깐요. 천천히 여러분 천천히요. 우동균 로마교에 납부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 네, 앞부분에 가스코뉴 쟁탈 전에 전비 마련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고요. 역사의 주체는 어렵습니다. 예린이 지역 말고 지역관 애매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주체의식 안 됩니다. 전비 마련에서 가스코뉴 키워드는 아닙니다. 전비 마련만 썼습니다. 네, 저 같으면 부분 점수 드립니다. 저 같으면요. 가스코뉴가 핵심은 아니니까요. 성직자에게 과세 시도, 네, 그것도 저 같은 경우는 드릴 것 같습니다. 잠깐요. 천천히요, 여러분. 천천히. 교황, 여러분. 잠깐만요. 이제 그만, 스톱.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답을 다 못 불러드려요. 한꺼번에 이렇게 20분씩 이렇게 하시면 피사 공유회 3명이 되도록 교회 분열이 났기 때문이다. 예, 괜찮아요. 공유회 이름을 잘못 썼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의의 학습의 의, 동아시아사의 의 부분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상 어렵고요. 지역 공동체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드릴 것 같거든. 지역이란 말에 들어가서. 근데 실제 채점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채점 매실 때는 무조건 다 틀렸다고 하시는 겁니다. 일단 틀렸다고 하시고 다행히 나중에 그걸 부분 점수를 인정받으면 좋은 일이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제 사견입니다만 문항 난이도가 그렇게 막 높지 않았기 때문에 칼체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보수적으로 채점을 매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역 공동체는 맞을지 어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 같으면 부분 점수를 주겠는데 출제진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요. 10번입니다. 서양사 문항이요. 뭐 아시다시피 이것도 그대로 풀어봤던 문제였었잖아요. 강좌에는 새로운 연합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답이 되고요. 아메리카 국가연합이라고 써도 되죠. 정당은 공화당,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자장농지법, 홈스테드법이었잖아요. 홈스테드법의 내용이요. 5년간 일정한 토지에 거주해서 그 개척을 한 자한테 160에이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급여한다는 것.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5년간의 거주 대신에 만약에 6개월을 경과하게 되면 1에이커에 1달러 25센트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홈스테드법에 관계된 내용이 개론에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60에이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급여한다는 것. 저는 그것만 맞다고 처리했어요. 160에이커를 안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또 5년도 안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하면 토지를 무상으로 급여한다라는 것.
채점자들이 그걸 맞다고 해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 저 같으면 맞다고 해줄 텐데요. 일단 점수는 까세요. 5년간이라는 말이나 160에이커 이 말을 쓰지 않았다라면 일단 까시라고요. 저 같으면 저는 맞다고 해줄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토지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라는 것, 뭐 이렇게 뉘앙스만 풍기면 저는 맞다고 할 것 같은데 채점하시는 분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짜게 매서 그런 말들 안 들어가 있으면 틀렸다고 하십시오. 아메리카 국가연합, 공화당, 홈스테드법, 그 다음 5년간 일정한 토지에 거주하여 개척을 한 자에게는 160에이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급여한다라는 것. 또 5년 이상 거주에 개간한 경우 160에이커의 토지를 제공한다.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수지. 예, 정민이 5번 리을의 이야기는 안 되나요? 네, 내러티브 이야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0번 답은 다 불러드렸습니다. 개론 478, 481, 강좌 374, 376을 보시면 됩니다. 네, 동원이 이렇게 물어봤네요. 새로 개척한 땅을 5년 이상 거주하면 그 양의 160에이커의 소유권을 준다. 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진보연합, 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시기도 틀린 말이고요. 아메리카 연합이요. 아메리카 국가연합이거든요. 아메리카 국가연합. 아메리카 연합이다. 그건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답으로 인정해 줄지 어쩔지는요. 제퍼슨 국가 아메리카 연합. 예, 아메리카 국가연합. 예, 차라리 그렇게 쓰는 게 낫습니다.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 예, 의구처럼 그렇게 영어로요.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 그럼 정확한 표현이죠. 아메리카 국가연합입니다. 정식 명칭은 영어식 표기는 그게 맞으니까요. 정답 처리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풀어볼게요. 네, 아메리카 연합. 네, 서계식 괜찮습니다. 서양자 결혼식으로 썼던 경록이요. 아메리카 연합 괜찮습니다. 아메리카 연합. 또 강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연합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다고요. 물론 그거 영문식 표기는 아니지만 따옴표로 해서 쓰여져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남부 연합이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정씨. 저 같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맞다고 해줄 건데요. 미국 남부연합, 네, 쓰신 분 많더라고요. 미국 남부연합. 좀 애매합니다. 죄송하지만 일단은 좀 틀렸다고 해보세요. 나중에 부분 점수 맞아서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요. 일단은 좀 채점은 좀 짜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네, 이것도 논쟁적 역사 수업으로 저랑 같이 풀어보셨던 문제잖아요. 12번 문제도요. 예, 그래서 밑에 지금 상반된 견해 A, B가 제공되고 있죠. 그 신석경명을 둘러싼 대립적 견해예요. 신석경명이라고 쓰신 분들도 굉장히 적었어요. 10% 내외였습니다. 니은에 들어가야 될 답이요. 그쵸? 괄호 안에 니은 그 부분 보시면 두 자료가 요렇게 왜냐하면 요렇게 돼 있어 보입니다라고 했었잖아. 학습 목표는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학습 목표. 그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런데 실은 내용은 그렇게 안 돼 있죠. 따라서 정답은 논쟁적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죠? 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다라는 말이 키워드예요. 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은 안에 들어갈 말은 논쟁적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강 조항준, 미국인이 될 사람이 5년 이상 거주하면 160에이커 토지를 분배한다. 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저 12번 문제 보면요.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디귿. 3단계를 수정하겠습니다. 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A, B 자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다 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A, B 견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해. A, B 견해가 요 과정이고요.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게 이 과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도요. 그 상대주의적 역사인식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이런 뉘앙스로 답이 돼야 됩니다. 네. 학생들이 모든 견해가 다 수용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견해가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상대주의적 역사인식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역사적인 인식이나 모든 역사적인 주장, 모든 역사적인 가치가 다 의미가 있고 다 가치가 있고 다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요 부분의 정답률이 2점 정도 됐어요. 2점 정도에 4점짜리 가운데 2점 정도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 2점이 대부분 어떤 거였냐면 그 니은을 쓰거나 디귿을 쓰거나 라는 부분이었어요. 의외로 기역과 리을 부분은 많이 틀렸었습니다. 그 다음 12번의 니은 학생의 견해가 두 자료와 모두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에 괜찮을까요? 네, 부분 점수는 될 것 같습니다. 박예빈 학생들이 한 입장을 지지하는 글을 쓰면 논쟁의 내용이나 쟁점을 부분적으로 파악해내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여 어렵습니다. 선사문화의 성립과 발달 과정은 정답 안 됩니다. 이건 신석기 혁명 이외에는 정답이 안 됩니다. 각 입장이 갖는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파차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키워드 상대주의 부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신석기 혁명 이외에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학생들의 5개념, 왜곡된 역사 지식의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수용돼 버릴 수 있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상대주의에 빠져 혼란 일으킬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제시된 자신만의 글쓰기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글을 올려주셔서 A, B 자료 중 하나를 선택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선택한 자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선택한 자료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A, B 자료 이외 A, B와는 생각이 다른 자신만의 견해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 해석의 극단적인 상대주의까지 합리화할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습니다. 다양한 견해를 모두 수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부분 답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극단적 상대주의에 휘말려 자신의 역사관 확립에 어려울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그거는. 예,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네, 쉬운 문제였죠. 니은은 플라시 전투였고요. 그죠? 플라시 전투. 3번 문제 뺐네요. 죄송합니다. 3번 문제 하겠습니다. B형입니다. B형. B형 3번 문제 보시면 연표 문제, 기본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도 답을 좀 조심해야 쓸 부분이 있는데 밑줄친 기억에 대한 니은의 유용성을 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야기식 수업을 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사건을 파악하는 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키워드는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연표의 유용성을 쓸 때 거기다가 포커싱을 둬야 돼요. 시간의 흐름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역사적 사건의 연대적 위치나 시간적 거리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쓰거나 역사적 사건의 연대적 위치와 시간적 거리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을 쓰시거나 역사적 사실 간의 종적, 횡적 관련성을 파악하고 흐름을 개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쓰시거나 역사적 사실 간의 종적, 횡적 관련성을 파악하고 역사의 흐름을 개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쓰시거나 또는 사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요렇게 쓰셔야 돼요. 그런 범주 안에. 그러니까 지문에 쓰여 있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사건을 파악하는 데 연표의 유용성을 쓰라고 했으니까 연표의 유용성 가운데 시간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라면 그런 단어가 안 들어간다라면 정답 처리가 어렵죠. 그 다음요. 디귿 부분을 보시면 국채보상운동이나 뭐 정미운동도 이렇게 써있고 뭐뭐라는 개념을 형성해낼 수도 있겠지요 라고 써있죠. 총괄적 개념이잖아요. 그 총괄적 설명의 유용성을 한 가지 서술할 것 그랬어요. 이건 이미 기출된 문제였었고 기출문제 풀이할 때 수차례 외운 바 있었습니다. 그죠? 총괄적 설명이요.
키워드가 바로 그런 것들이겠지. 그죠? 뭐 역사학습의 구조화 이게 키워드가 될 거고요. 역사학습의 구조화 또 아울러서 사건들 간의 관계 또 역사적 사고력의 향상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총괄적 설명에 유용성 관련한 부분이었으니까요. 리을 학생이 연표를 제작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연표 이거 연표인데 가계연표가 아니에요. 가계연표가 그러니까 막 무슨 사회의식 이런 거 쓰신 분들이 있던데요. 가계연표일 때나 그 말을 쓰는 거잖아요. 기출문제 풀어보셨잖아요. 저랑 같이. 그리고 모고 때도 또 풀어봤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에? 연표 가계연표가 아니라고. 나의 연표 가계연표 그런 것들은 사회의식 자아의식 이런 말을 쓰지만 여기다가는 지금 그런 말을 쓰시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마무리에서는 역사적으로 사고하면서 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정리합니다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또 역시 정리라는 말을 써서도 안 돼요. 문제에 있는 말이 답안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역사적 사실의 관련성을 정리하는데 효과적이다.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역사적 사실의 관련성을 정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 뭐 역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또 역사적 사건을 선정함에 있어서 역사적 판단력을 배양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을 선정함에 있어서 역사적 판단력을 배양할 수 있다. 아울러 역사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다.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역사적 사실의 관련성을 정리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런 거. 그런 걸 교육적 의도라고 쓰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선정하는 데서 역사적 판단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라고 쓰시거나 역사적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해는 의도이다라고 쓰시거나 역사적 사실간의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역사적 사실의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정리시키기 위해서이다 라거나 그런 뉘앙스로 쓰셔야 답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요것도 정확하게 쓰신 분들로 4점 다 맞으신 분은 없으셨어요. 보통 3점 정도요. 3점. 뭐 아시다시피 연표 맨 첫 번째 것 니은의 유용성을 잘못 쓰시거나 맨 아래 리을의 교육적 의도를 잘못 쓰시거나 이런 부분들 많으셨어요. 잠깐 그럼 올라와 있는 저기 좀 봐볼게요. 총괄 개념 정하는 관 학습자의 역사적 탐구력 배양이라고 썼다. 탐구력도 가능해요.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과 분류인데 자료의 수집 분류를 바탕으로 한 탐구력 배양 그렇게 써야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연표 유형성 동시대 타 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비교 학습한다. 뭐 부분적으로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좀 천천히요. 천천히. 연표를 활용함으로 사건의 전후관계를 파악해 맥락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네,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시간적 위치라고 쓰고 역사적 사고력 하면 다 썼다. 네, 그렇게 맞아도 될 것 같아요. B형 3번 교육적 의도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고 자신의 역사인식을 주체적으로 역사사실을 이해시키는 증진시키는 데 있다. B형 3번 리을에 흐름을 파악하고 역사인식을 그건 연표하고는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리을의 주체적 역사인식이요. 몇 번이요? 연표 제작의 유용성은 변화 발전된 시간 개념 획득과 사건의 연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네, 그 연대적 위치 들어가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소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스스로 연표에 들어갈 주요 사건을 선정해서 역사적 사고력에 도움을 주고 기왕이면 그 사고력 대신 아까 제가 불러드렸듯이 역사적 사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판단력의 배양이 된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인데요. B형 4번. 예,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별도로 해설은 안 할게요. 문항 쉬우니까요.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 쟁탈전 7년 전쟁이고 해외 전쟁 말하는 거잖아요. 플라시 전투고요. 이를 계기로 인도 내에서 프랑스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됐죠.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게 된 것이고요. 그쵸?
이를 계기로 이루어진 인도 내 매출진 기억 양상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국만 써서도 안 돼요. 프랑스와 영국을 같이 써야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정답 불러드렸듯이 프랑스는 인도 내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됐고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게 되었다. 이게 FM 답입니다. 물론 이제 인정답으로 프랑스를 안 써도 답으로 맞다고 해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표준적인 정답은 이를 계기로 인도 내에서 프랑스는 영향력을 상실했고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의 국가가 에스파냐고요. 저서 반 마키아벨리론이죠. 반 마키아벨리론이에요. 론. 반 마키아벨리론. 마키아벨리론 대신에 뭐 즘을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마 맞다고 해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요. 맞다고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시전 2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게 되었다. 에스파냐 반 마키아벨리론. 이렇게 또 답을 이렇게 쓰신 분도 많았어요. 영국이 인도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인도를 식민지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아마 맞다고 해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요. 7번 문제, B형 7번 문제 보겠습니다. B형 7번 문제, 잠깐만요. 방금 7년 전쟁 관련한 문제인데요. 인도 내 프랑스 입지가 축소되고 영국 우위가 완전히 인정되었다. 네, 부분 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어쨌든 식민 지배 이런 말들도 키워드예요. 영국이 승리하 인도에서 영국이 프랑스에 비해 식민지 쟁탈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네, 가능합니다. 영국이 프랑스에 비해 식민지 쟁탈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도요. 벵골 지방의 세금 징수권 획득 등 실질적으로 프랑스를 물리치고 영국을 인도가 장악하게 되었다. 애매하네요. 저 같으면 어쨌든 부분 점수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도 의외로 많이 틀렸던 부분이었어요. 슐만의 교육과정 지식은 다 맞았는데요. 그 교육과정 지식의 개념을 굉장히 대충 썼어요. 대충.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단계에서 어떤 주제나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안된 일련의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교육과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정확히 써야죠. 정확히. 그렇게 쓰지 않으면 전부 다 맞지 않아요. 틀린 답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 그죠? 맥락적 지식이죠. 맥락적 지식. 뭐 유사 답안으로 상황적 지식, 뭐 시대적 지식, 뭐 배경적 지식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와인버그는 부재 증거의 고려고요. 부재 증거의 고려.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기억, 교육과정 지식. 의미는 일정한 단계에서 어떤 주제나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고안된 일련의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교육과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 그 다음 맥락적 지식, 배경 지식, 상황적 지식, 사회적 상황에 관한 지식, 이런 것들도 답이 되겠습니다. 부재 증거의 고려 이런 것까지가 정답이 되겠고요. 여러 차례 저하고 풀어보셨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A, B, C 이런 부분 사진 자료만 틀렸지 실제로 그와 관련한 사진 자료, 읽기 자료, 비판적 읽기 많이 풀어보셨잖아요. 그 다음 9번 역시 또 중세사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반드시 나온다라고 했던 그 문제이기도 했었죠. 기억은 필립 2세, 디귿은 프리드리 2세죠. 예, 시대적 상황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금 7번 니은에요. 시대적 상황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해당 니은의 맥락은 어떠냐고요? 맥락. 예, 부분적으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시대 상황 그것도 부분적으로 답이 될 것 같고요. 역사적 맥락, 맥락적 지식. 예, 그것도 저 같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역사적 배경 애매합니다.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 애매합니다. 아무튼 제가 인정답으로 잡은 건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대한 맥락까지입니다. 시대적 맥락, 사회적 맥락 이런 거, 상황적 맥락 이런 것까지 제가 인정답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요. 9번은 기억의 필립 2세고요. 디귿이 프리드리 2세입니다. 리을의 문서는 아시다시피 멜피언자이고요.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 다음 리을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제한군주입니다.
서양사 기록론에 명백히 들어가 있습니다. 리미티드 머나크라고 제가 수차례 언급한 바 있었고요. 영어까지 읽어드리면서 제한 군주권입니다. 제한 군주권. 왕권을 제약당하는 제한 군주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죠? 단 조심해야 될 건 리을과 비교하여라고 그랬잖아. 리을과 비교하여. 그러니까 리을의 절대주의적 통치체제잖아요. 절대주의적 통치체제. 따라서 완벽한 정답이 될 거면, 정말 완벽한 정답이 될 거면 리을과 비교할 때라고 쓰시거나 리을과 비교할 때라고 쓰시거나 또는 절대주의적 통치체제와는 달리 왕권을 제약당하는 제한군주권의 성격을 띠고 있다 라고 쓰셔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잘 쓰셨어요. 우리 수강생들 가운데서는 거의 다 4점, 3점 이렇게 맞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대망의 11번, 그것도 많이 틀렸습니다. 밑에 포트폴리오요. 첫 번째는 뭐 변명의 여지 없죠. 이거 완전 문제 자체가 저하고 풀어보셨던 교수평의 일체와 문제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업과 평가의 질을 개선한다, 교수학습 활동을 개선한다, 이 부분을 못 쓰신 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가 그렇게 수업과 평가의 질을 개선 또는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유의사항은요, 인터뷰 질문과 관련한 유의사항이나 채점 기준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 인터뷰 질문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라고 쓰시거나 인터뷰 질문에 관한 채점 기준을 안내한다, 이런 내용들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리을은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그쵸?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핵심은 한 번이야 여러 번이야? 그 문제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학습지는요, 한 번이잖아. 한 번. 학습지 활동이 한 번으로 그치는 거죠. 근데 포트폴리오라는 말은 그 위에 써 있듯이 지문 안에 써 있잖아요. 1번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서류 철하여 지속적 체계적으로 모아서 포트폴리오 평가를 시행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밑에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지. 지속적 체계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방식에 맞지 않아서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고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지속적 체계적이라는 말이 가급적이면 꼭 들어가야 돼요. 실제 거기서 제시한 학습지 문항은 포트폴리오가 의도한 바대로 지속적 체계적 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괄호 채우기 활동이나 빈칸 채우기 활동 또는 인지기억적 사실들을 요구하는 활동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그 이외에 뭐 일반적인 변화 같은 거 쓰셔도 돼.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든가, 장기간에 걸쳐서 학생의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든가, 아니면 뭐 스스로의 강점, 약점, 성실성 여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든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하지 못한다라든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하지 못한다라든가. 쉬운 듯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답을 쓰신 분들은 굉장히 드물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는요, 11번 같은 경우는 평균 2점 정도 그렇게 맞았습니다. 2점 정도요.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4점씩 다 맞았었고요. 일단 제가 불러드리는 정답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요. 인정답 이런 것도 답이 됩니까? 라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들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조금씩 답변해 드릴게요. 와인버그는 think aloud, 출처 확인 확증을 강조했다. 안 됩니다. 연표의 유형성, 사건들 간의 시간적 거래감과 사건의 관계를 개통적으로 파악한다. 네, 가능할 것 같고요. 시대적 배경은 자신 없습니다. 맥락,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사회적 상황과 맥락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왕권 성격에 비교해서 왕권이 의회의 제약을 받는다. 제한군주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인정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질문의 예시와 그 이유를 학생에게 미리 안내한다. 어렵습니다. 단순한 사실 채우기로 학생들의 발전 과정과 학업을 다방면으로 관찰하는 포트폴리오 평가에 부적합하다. 예, 어렵습니다. 그 다음 강점 및 약점, 발전 과정을 파악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전인적 능력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하다. 지적 능력을 평가할 뿐 전인적 능력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하다. 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생의 인터뷰 질문의 예시를 보여주기.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역사 자료 분석 해석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 기자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고 인터뷰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질문에 예시를 제공한다.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대적 배경 상황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질문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마십시오. 포트폴리오 이유 학습 과정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렵습니다. 시대 배경 사회 상황 그만 물어보세요. 이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부분답은 될 것 같은데요. 정답 처리는 어렵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평가하는 포트폴리오의 목적이 많지 않다.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정답은 아닙니다. 이혼이와 식민지의 반란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조사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학생의 강점, 약점 파악으로 조언이 가능하다. 어렵습니다. 일단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짜게 매세요. 짜게. 보수적으로 매십시오.